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송입니다. 안녕한가 전영학의 안전 빵빵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문 탄도미사일이 어쩐다고? 참 머릿속으로는 자기도 탄도미사일인지 알고 있는 거죠. 네. 김정은 화낼까 봐, 유엔 제재 받을까 봐 실수했어요. 죄송합니다. 굽신. 야, 진짜 뻔뻔스럽지 그러니까 않아요? 이제 탄도 미사일은 이제 네. 머리에 입력이 돼 있는 거지요. 이미 네. 있으니까 이제 발음이 나왔는데. 심장에 꽂혀 있어요. 네, 탄도미사일. 그럼 하는데 꼭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의 마음처럼 무이 아버지가 아니라 무이한 경우입니다. 이게 아부이 아버지도 아니고 아부이라고 부른 경우가 돼버렸는데 더 재밌는 건요. 또 네. 이제 그 고민정 대변인가요? 대통령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걸 다 공개를 했어요.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했더니 내가 그랬나요? 문재인 대통령 단거리 미사일이지요. 또 이제 정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또 그걸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한 이유는 제가 보니까 북한 들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국민용이 아니라 북한 들으라고 탄도 미사일은 한 적 없어.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단거리 미사일이야. 아시죠? 탄도 미사일을 한다면 유엔 제재 위반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에 대해서 이런 거겠죠. 단도라고 내가 했죠. 실수했어요. 죄송했어요. 어휴. 고민정 대변인 꼭 얘기하세요. 나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야지 동생이 알아듣지. 그러니까 옆에서 김정숙이 있다가 아유 또 한 번 그 손 좀 잡고 싶네요. 이랬을 것 같아요. 이야,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네. 제가 요즘에 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 미용 실력과 그다음에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좀 즐겁게 하기 곧 이제 위한 드라마에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강부자 씨 은퇴하면 그 자리 차고 들어갈까요? 네. 근데 이만큼 정말 한심한데요. 네. 이 자리가 이제 한미 군 지휘관들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참 북한이 이 탄도 미사일을 이 2번씩이나 쐈는데도 우리가 흥분하지 않고 잘 이렇게 대처했다. 이런 건데 속으로 탄도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아마 탄도라고 했는데 워낙에 뭐 치아도 없고 뭐 틀리도 제대로 뭐 하니까 이게 단도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탄도를 이렇게 쩝쩝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스스로 실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즉 얼마나 김정은이가 무섭고 또 얼마나 김정은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으면 실수했다고 하겠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요.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두레코 지리제스님입니까? 네. 네. 침대에서 소곤소곤 탄도 미사일이래 여보 맞지라고 했다고 지금 써주셨네요. 그러면은 딱 꼬집으면서 정수기가 가만히 있어. 응?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그 저기 재수없는 황교안이가 또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독재질 한다고 독재자 수석 비서관 한다고. 나 그 자식 재수 없어서 내가 진짜 딱 그냥 째려봤고 그냥 패스했어. 그랬더니 또 잘했어. 역시 정수기야. 이랬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답답한 게요. 전 세계 전문가들이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이 북한의 이른바 그러니까요. 탄도미사일은 러시아판 그러니까 이스칸데르의 북한판이라는 거 다 압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방부만 아직까지도 2주째 조사하고 있어요. 그게 뭐 복잡합니까? 아니 사진 보고 궤적 보면 다 아는 건데 아직까지도 2주째 분석 중이랍니다. 자 이렇게 아직까지도 결과가 안 나온다면 대한민국 국방부 무능한 거예요. 난 그 실무자들 담당자 전부 뭐가지 잘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뭐가 그게 어렵다 2주째 아직까지도 분석 중입니까? 아직도. 그래서 난 정말 대한민국은요. 자 홍길동 군대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탄도미사일 부를 수 없는 국방부 군대. 2주 동안이나 아직도 분석 중이라는 그 무능한 군대. 이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네, 김SN님 말씀대로 에이브람스 사령관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 말하는 거 이게 통역해서 들으면서 속으로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이런 나라를 위해서 내일 죽음을 각오하고 있어야 되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요, 이게 만약에 입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으면은 유엔 제재에
당연한 위반이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정의를 불러가지고 무슨 큐시트 시나리오까지 다 해가지고 내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 내보낸 거를 보면은 이거는 국가의 원수, 특히 군 최고 말하자면은 사령관으로서 이런 거는 정말 창피해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내보내는 걸 볼 때 얼마나 무서운가. 김정은한테 지금까지도 목매고 있다는 거 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얼마 전에 스위스 대사관에서 새로운 그 관저를 지어가지고 말하자면은 투어를 했어요. 네. 거기에 핵에 대비한 방공호를 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안심해라. 뭐 단도미사일 실수였다. 참 이런 사람이 과연 이 나라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대통령인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네. 김정은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네. 김정은한테 그렇게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는 김정은한테 배워야 된다는 게 김정은 미사일 실험하면서도 평화는 네. 확실한 국가안보 국방력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정은한테 배워야 돼. 그런 건 안 배우고 독재 이런 거 배우면 안 돼요. 진짜. 그런데 지금 저는 또 북한에다 이번에 무슨 뭐 식량 지원하고 800만 달러 보낸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국제 사회가 북한이 식량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북한에 네. 지금 장마당에서 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이 부족하면 쌀값이 당연히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지고 있어요. 게다가 북한 노동신문에서는 자랑하면서 지금 북한은 평양의 백화점에는 뭐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다 놀라고 하고 있다. 이런 나라한테 왜 보냅니까? 난 이해가 되질 않아요. 솔직히. 진짜 어려우면 보내줘야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보낼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눈치 보니라고 자 이거라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욕먹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좀 협상 테이블에 나와주세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폼페오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미사일 쏘지 않고 그 돈으로 식량을 사면은 얼마든지 식량은 수입할 수 있다. 그거 절대로 제재 그 대상 아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이 세월호 천막 광화문에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이 글을 썼던 마이클 브린이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한 손에는 깃발을 들고 한 손에는 말하자면은 동양 그릇을 들고 있는 게 북한이다 이렇게 딱 표현을 했습니다. 아예 두 손으로 동양 그릇을 들고 있는 게 나을 겁니다. 김정은이는. 근데 그런 깃발이 아니라 이 핵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대는 이 김정은에 대해서 흔들어대니까 미사일 쏘니까 그것도 단도미사일이니까 막 식량 지원을 해주겠다. 더구나 국민들의 48%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듣겠다더니 47%가 반대하는데 그것도 요즘 여론조사에서 47%라면요 80% 반대한다고 봐야 돼요. 네. 그쪽 사람들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는 이제 그쪽 분들이 잘 응하지요.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근데 북한도 그래요. 쌀 같은 거 주려고 생각도 말아라. 그까지 것 가지고 우리를 못 저겠다고? 북한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라도 일단 이게 처음입니다. 이거 갖다 주고 또 우리 갖다 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갖다 주면서 받아달라고. 북쪽에서는 그까지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러고 있는데 네. 갖다 주면서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발 전화 좀 받아주십시오. 이거예요. 지금 북한이 전화도 안 받습니다. 북한이 우리 쪽에서 특사 보내자는 것도 무응답입니다. 무관심, 무응답. 북한의 입장은 그거예요. 니네가 보니까 미국 설득이 온다고 택도 없는 소리 못하잖아. 말도 안 돼. 대북 제재? 그거나 국제에서 말 좀 하고 다녀. 그 말도 못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고작 쌀 몇 푼 보내면서 우리한테 뭐 협상하자고? 택도 없다. 이런 입장이니까 뭐 정상회담 하자고 해도 안 되고 특사 받아도 안 되고 북한 무응답이에요. 그러니까는 협상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갖다 바쳐야 된다. 이 논리를 지금 갖다 바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봉입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뭐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지 재산입니까? 국민 세금이에요. 전부. 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요, 문재인 대통령의 정말 대통령이라도 부르고 싶지도 않은 인기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23일 날 이 노무현 대통령의 바로 자살했던 그날을
굉장히 이번에는 퍼포먼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부시 대통령도 부르고 이거는 뭐냐면 그들은 결국은 한 묶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설마 노무현 때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 했으면은 진짜 그때 잘못했던 거 생각해서 이번에는 오로지 국민만 보고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쑥대밭을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어땠는지를 아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노무현은요 최소한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이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비현실적입니다. 오로지 노무현에 대해서 그 뒷길만 그냥 따라가고 그 다음에 머리도 나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도미사일을 원래 단도미사일로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식하고 무지한 그 발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사법시험을 패스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법시험 공부라는 거는 딸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네. 그것도 뭐 5.18 뭐 그때 자기는 서울역에 나갔는데 뭐 빚진 게 많다는 둥 막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때 한 게 뭡니까? 사시 공부 열심히 도서관에서 한 거잖아요. 저는 그거 홍준표 대표가 진짜 정말 팩트를 때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민주를 얘기하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 나이라면은 정말 학교 그만두고요. 이 공장에 들어가고 농촌에 가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묻었어요. 근데 사시 공부한 거 아닙니까? 그 연배 국위 영화 보겠다고요. 그 연배에 저하고 같이 국회의원을 했던 네. 이른바 서울대 법대를 나온 분은 정말 그분은 그렇게 지금 자기가 운동권 설치고 다니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사실을 봐서 난 사실은 봐서 지금 변호사 법조인들 욕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문재인 네. 대통령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내가 이런 그 군사 정권 하에서 내가 검사 임명증 받을 수 없다. 사시 합격증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시험을 거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당 전직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되지요. 사실. 네.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북한에 대한 이 저자세, 눈치 보기 언제까지? 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도 생각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은 70년대, 80년대 사고시 아직도 벗어나질 못했어요. 지금 안 계실 때 네. 이현주 의원 네네네. 계실 때 그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본인이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 70년대, 80년대에 사로잡혀서 본인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본인이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 북한에 대한 인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현재 이렇게 저자세, 국가 정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만 깨끗한 척하고 본인만 도덕적인 척, 그 세력만 정의로운 척 이야기하니까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이야기한다면 나머지 국민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기들 국민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30%, 40% 국민만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합니까? 그 그건 대통령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는 민중, 즉 피플, 인민이란 말을 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란 말은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아주 그 합의직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다. 그만큼 용어라든가 이것도 많이 그 북한식이고 좌파식의 용어로 그들이 끼리끼리 모였을 때는 씁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 우리아님께서 캐나다에 계시는군요. 네, 후원을 해주시면서 우리 민족끼리를 외쳤던 베트남의 대통령 후보 쫑디니는 월맹의 간첩이었다. 뭔가도 똑같은 경우라고 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정말 답답합니다. 오죽하면은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저는 이분 뜻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이 우리아님. 네, 그다음에 김영님께서 응원합니다. 내년 총선에 꼭 기여해 주시길. 걱정 마십시오. 내년 총선 위에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이 1150분 오셨습니다. 자, 아까 맹호부대님께서 이 엄지척 좀 많이 눌러달라고 네. 그러면 광고가 줄어든다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국은 이 김정은에게 이런 식으로 매달릴수록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는 다 우리나라에서 한 발씩 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가 목적인가? 네.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한 발로 빼기를 원해서 지금 저렇게 김정은 쪽으로 붙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요즘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 이 사람들 이제 다는이라고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상당수는 표현하겠습니다. 상당수는 북한이 저렇게 된 건 북한 잘못이 아니라 미국의 제국주의자들이 그렇죠. 북한을 봉쇄해서 저렇게 된 거다. 북한은 굉장히 불쌍한 나라다. 왜 북한을 저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더 일부는 북한의 체제는 굉장히 우수한 체제다. 우리 민족끼리 북한의 주체사상 받들어서 김일성주의가 최고의 우리 민족을 위한 사상이다.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욕을 하지? 북한을 이해해야 된다. 내재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북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 북한이 독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독재는 독재고 나쁜 건 나쁜 것이지.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들은. 북한이 저렇게 된 것은 미국이 포위하고 국제사회 포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독재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고모부 죽이고 어쩔 수 없이 형님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북한에 대한 과도한 동정과 과도한 선의적 해석.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식량도 저렇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에서 식량 좀 받기 위해서 정말 못 먹은 가난한 집 애들을 사진을 찍어서 국제사회에 보내요.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습니다. 자기 나라 어린애들을 어려운 모습을 찍어가지고 국제사회에 손 내민 게 거지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또 큰 소리 빵빵 치고 우리는 그 큰 소리 고개 팍팍 고개 숙이고. 북한이요. 아유 참 북한 경제력은 우리나라 울산시보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 100만 도시정도 안 되는 그런 경제력이 가진 그런 나라한테 꼼짝 못하면서 끌려다니는 거. 왜 우리가 끌려다녀야 됩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이 왜 끌려다녀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 때문에. 네. 자, 미국에서도 총선 투표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총선 투표. 가능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적을 가지고 시민, 우리 국적,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되죠. 네,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정말 이것도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이 정부에서 이른바 자기 쪽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민 사회도요. 지금 완전히 반토막 나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플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그 친북파들 이런 사람들 종북파들이 완전히 행세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문 단도미사일 어쩐다고 김정은 화낼까봐 실수 죄송. 이거야말로 굴종적인 문재인 정권. 또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거는 정말 시작이고 화내기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